자, 613페이지. 네, 건축허가의 특례. 자, 건축신고사항을 봅니다. 22회부터 매년 출제되고 있죠. 네,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네, 그래서 암기라고 적어 놓고,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네, 약간의 요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네, 같이 집중하면서, 네, 암기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바닥 면적 85, 동그라미 해놓죠, 뭐. 85 지금부터 1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미칠 것이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이잖아. 외울 때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즉 도시적 밖에서 다음 줄까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줄 것이고,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로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구역의 건축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역, 기역번 제일 끝에 방제지구 줄 긋고 니은번이 제일 뒤에 붕괴 위험지역 줄 긋고 이러면 여러분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지역인데 쉽게 신고만으로 건축해버리면은 나중에 재해안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시켜서 허가를 받으러 건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하지만, 네,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돼서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방제지구나 또 붕괴 위험 지역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 챙겨야 됩니다. 2번은 올해 신설된 겁니다. 다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뭐라고 그랬죠? 소규모 건축물이잖아. 외울 때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럼 7층부터 해볼게.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하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서 먹는 게 좋죠. 생으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4번은 낯설지 않을걸? 뭐죠? 대수선에서 암기했던 것들이잖아. 건축급성 대수선. 그래서 4번 안 외워도 돼요. 5번 내려와요. 줄 거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딱 줄 거예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가능해요. 3번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 여기까지 밑줄 껐습니다. 자,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 줄 긋고 손 떼요. 자,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다음 줄 껐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표준 설계 도수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전부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조례로 정한 것만, 건축조례로 정한 것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짝 지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내려와요. 4번, 2번 봅니다. 2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빠뜨렸죠? 높이 3m 이하 줄 거야. 높이 3m 이하인 정축 줄 거야. 높이 3m 이하인 정축. 높이 3m 이하인 정축. 이 정도 해드릴게. 네. 그 다음에 책잘등입니다. 넘겨가지고, 오른쪽 봅니다. 615페이지 봅니다. 자, 615페이지 보면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나와 있습니까? 별표예요, 이제.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별표하시고, 저 읽어드릴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축조를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뭘 넣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핵심. 설명합니다. 앞으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뭘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러니까 국가 등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협의하면 돼, 협의. 허가권자, 건축가권자 협의하면은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를 하면은 정말 대단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요. 신고대상, 건축신고대상이라면 건축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기 하기 때문에 공용건축물,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없이 바로 건축물 사용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특례가 인정되잖아. 앞으로 공용건축물, 국가 등의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특례로서 협의하면 돼. 협의하면은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용 승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시공 완료 바로 입주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였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16페이지 봅니다. 616페이지 7번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 자, 이 부분은 집중과 비교가 실수를 줄이는 영역입니다. 시험은 잘 나오고요. 집중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과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을 앞으로 묶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해야 되고요. 일단 표지 한번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부터 같이 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빨리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번 그 뒤에 줄 것죠.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여기까지 2번 주무부 장관보다 요청하면까지 2번 하면은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한 사유가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가 됩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허가권자 앞뒤로 가랍니다. 허가권자가 제한 대상이 됩니다. 허가권자에 자, 두 가지를 제한합니다.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을 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려봐요.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한권자죠. 자, 그 다음에 미칠 것도 따라옵니다.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칠 것이고, 밑에 제한사유.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사유. 제한 대상이 나와 있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미칠 것이고, 제한 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교재 필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설명드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교재 읽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네. 자,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필기 부담 없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잘 비교하고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 누구를 제안하던가요? 제안 대상이 누구였죠? 허가권자. 그 우리가 앞전에 허가권자 배웠잖아.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 허가권자로 하여금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이 허가권자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도록 착공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두 가지죠, 두 가지. 사유 아까. 둘 중 한 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좀 외우라고.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맞죠? 중앙정부에서는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야. 그럼 주무부 장관이니까, 그때 장관은 바뀔 수 있는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토관리로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도록 착공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국장의 제한 사유 2개. 제한 대상 모든 허가권자야. 모든 허가권자 누구죠? 앞에 있잖아. 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층수가 21층 이상이 나. 연면적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죠. 이게 다 허가권자야.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제한권자 누구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고 허가권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라고 보면 되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누구죠? 광역이라고 하냐. 광역자치단체장이야.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은 위를 제한해야 됩니까? 아래를 제한합니까? 아래를. 그러니까 허가권자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하급 기관이 어디죠?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누구를 제한합니까? 모든 허가권자가 아니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 중에서 이들만 제한을 하죠. 이들만. 그럼 시험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묻겠습니까? X. 허가권자로 쓰면 틀리잖아. 허가권자 중 누구만 제한할 수 있죠? 시장, 군수, 구청, 기초자치단체장만. 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 아까 어떻게 됐었죠?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좀 봐봐요. 밑에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면 이건 누구의 제한 사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죠. 그럼 시험 될 때 이걸 국장의 제한 사유를 내는 거야.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묻겠습니까? X잖아. 근데 그 의심을 못해요.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던데 어떻게 수험생이 의심을 하겠어? 그래서 다 틀리는 거예요, 이제. 공부도 했고, 외운다고 외우고, 다 했는데, 답은 틀리고 막 그렇다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국장의 제한 사유하고 시도지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제한 사유를 비교해라. 이걸 구별해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만 제한한다. 제한 범위가 같습니까? 대상 범위가 다르죠? 비교하라는 거지. 비교 안 하니까 자꾸 틀린다 이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집중력, 비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까? 제한방법 봐요.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릴게. 자,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그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밑에 원칙. 다만 1회 1년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연장될 수 있어.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R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청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즉시 국토교통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어. 이것도 지문에 들어가요. 가끔 읽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8번 건축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을 받은 자가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 줄 거야.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미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가 됩니까? 기속 취소. 밑에 적어요.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사유가 2개가 있어. 외워놔야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사유 2개. 밑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밑을 쭉 가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61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는데 벌써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나고 나는 안 넘어갔는데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넘어가요. 위 1번의 기간 몇 년이죠? 1년. 허가받고 1년 내에 공사 착수를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책장을 쭉쭉 넘기십시오. 쭉쭉쭉쭉쭉쭉쭉 넘겨서 제3절 넘어요. 가설 건축물 넘어요. 네. 제3절 가설 건축물 찾으셨습니까? 630페이지예요. 630페이지 가설 건축물에서 1번 봅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동그라미. 건너편에 봅니다. 건너편에 63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아하, 2가지를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뭐죠? 허가. 특례로서 뭐죠? 신고. 이걸 보라는 거죠. 원칙과 예외를. 그럼 원칙부터 같이 봅니다. 원칙 보면은, 자, 가설 건축물의 허가,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과 그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줄 거죠?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누구죠? 아까 배웠잖아. 허가권자.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은, 허가권자로부터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 동그라미.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허가 있구나. 허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네.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위에 따르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허가 기준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3번만 발표해요. 3번에 박선의 3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묶어요. 앞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요.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라고. 건축법상 가설건축을 허가 기준, 이 4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건축법에서 가설건축이 허가되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허가 납니다. 이유는 그 밑에 있네. 존치기간이 몇 년이니까 3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3년 내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들어가는 단단한 구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철근 들어가는 단단한 구조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되는 거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 되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 등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 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예언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전기 등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 시설 분양 목적이 아닐 것,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 가끔 수험식을 낚아먹어요. 허가 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까? 3년 이내로 원칙을 하는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틀린다 이 말이야. 몇 회 몇 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연장이. 언제까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줄 거 놓고 연장. 이 가지고 낚아먹습니다. 이거 내면은 1회 1년 하면은 1회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고민하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한두 번씩 낚아먹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시험 나와요. 나머지 틀릴 거 뭐가 있어, 그거. 그거 안 외운 사람 누가 있어. 다 외우고 갔는데 답은 못 찾고 오고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631페이지 오시고 축조신고 봅니다. 축조신고. 축조신고 동그라미 1번 준비됐나? 갑니다. 재해 복구 동그라미 1번 섭십시오. 준비됐나? 준비됐다. 재해 복구 동그라미 1번 흥행 동그라미 2번 전람회 동그라미 3번 공사용 가설건축물 동그라미 4번 쓰세요. 네, 쓰시고 읽어볼게요.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흥행용 가설건축물,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내에 이제 존치기간을 정해가지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오십시오. 특별자치시정, 특별자치업체 네 번째 줄 끝에 줄 것이십시오. 특별자치시정, 특별자치소, 시정, 군수부장에게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금방 밑줄 그어드린 거 있죠.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흥행용 가설건축물,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야. 그때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두 번째 줄 끝에 나와 있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저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몇 년? 3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2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은 전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작년에 허가 대상은 3년, 신고 대상은 2년 그렇게 했거든. 알겠죠? 이렇게 개정된 거야. 그래서 꼼꼼은 소소하게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 자료는 보는 게 좋습니까? 버리는 게 좋습니까?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세술은 세부대에 그리고 존치기간 연장 알려 꼭 읽어요. 동그라미 1번 꼭 읽어요. 동그라미 꼭 읽고 외워야 될 게 있어. 책자를 딱 넘겨봐요. 632페이지 봐요. 632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6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사가 나와 있어. 1번, 2번. 암기. 연장 절차입니다. 연장 절차.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연장이야. 존치기간 연장 방법이야, 이게. 알겠죠? 존치기간 연장 방법입니다. 네.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방법이야. 존치기간 연장 방법. 자,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동그라미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외워놔야 된다고.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허가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요한다. 그럼 제가 체킹해 준 거 뭐 준비하면 다 됩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 제4절을 펼쳐놓고 잠깐만 고개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 건축 절차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 그 과정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영역을 공부해서 허가권자 공부했죠? 저를 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아까 허가권자 대신 나를 보고 누가?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가 허가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이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미리 이 법, 건축법과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될 수 있는 건축 입지 규모, 용도를 미리 결정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결정제도 맞죠?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해요? 누가 신청하냐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뭘 신청하죠? 교통하고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검토,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검토,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검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두 가지. 맞습니까? 사전결정 통지받은 네 가지 허가가 어제 처리되죠? 뭐요? 개발행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사전결정 통지받고 몇 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까? 2년. 동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 사전승인, 시장구소가 건축을 하기 전 도지사로부터 허가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 맞죠? 그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시장구소로 한정이 되죠. 그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누가 있어요? 특시, 특도, 구청장. 그래서 구청장이 그 건축 허가를 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건축법상 사전승인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책만 지지 말고 건축허가 제한했죠. 건축허가 제한. 국도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제한해요? 국장은 누구의 건축을 제한해? 허가권자. 모든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죠. 제한 소유가 뭔데?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누구의 건축을 제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기초자치단체장 밑에만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이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가 원칙인데 1년 연장 가능. 그렇게 됐었죠. 네. 건축허가 취소, 허가받고 1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건축신고 대상을 좌우가 찍어봅니다. 건축신고 대상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내인 뭐?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단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 그죠? 붕괴 위험 지역은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수선 신고하면 되죠? 소규모 건축물에 대수선 신고하면 되죠?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높이 3m 이하의 정축. 높이 3m 이하의 정축.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한 것 등등은 신고하면 되지. 이거 지금까지 공부했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건축 설계해야 되죠. 지금부터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을 소개합니다. 건축사가 설계. 외워야 돼요. 건축법. 딱딱 이해하면 품종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최 시간에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약간 그래도 최 시간에 더워서 그런지 약간 눈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풀렸었거든. 소주 한 반잔 한 정도 그랬는데 다 외웠네. 야, 신통하시다. 역시 해운대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네, 환경도 좋고 참 좋은 것 같다. 인물도 좋고 건축 설계 내려옵니다. 633페이지 네, 건축물의 설계. 자, 건축사의 원 설계 찾으셨습니까? 633페이지죠? 늘 건축사의 원 설계 발표하시고 외우십시오. 축하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빨리 출거해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1번. 그 다음에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줄 긋고 2번
그 다음에 줄거죠.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줄거고 3번 3개 했습니까? 이 3개가 건축사 설계 대상이야. 암기하십시오. 건축사 설계 대상 3개. 여보세요? 건축사 설계 대상 3개. 첫 번째,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될 대상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이거라고 자꾸. 건축 신고를 해야 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그 리모델링 설계.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그 리모델링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그 리모델링 설계는 누가 해야 되죠? 건축사. 이 세 개를 외우라고. 근데 잠깐 봐봐. 조금 전에 건축 신고 대상이었죠?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 근데 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이 아닌 게 2개가 있어.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게 정답을 결정한다니까. 이 녀석들이. 바로 그 밑에 보시라고.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그러하지 않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그러하지 않다. 즉 건축사 설계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잘 보라고. 1번, 2번만 하면 돼. 3번도 있는데. 1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은 아까 신고 대상이잖아. 신고 대상인데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개, 재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 다음에 2번 봐요. 여러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000 미만인 건축물 아까 소규모 건축물을 하기로 했잖아.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수는 신고잖아. 건축 신고 대상이잖아. 신고 대상이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아니 설계해도 된다 이 말이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 건축사 설계 대상이 있으면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봐. 건축사 설계 대상인데 제외되는 거. 신고 대상이면서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 제외되는 거야.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 설계 대상은 신고 대상 건축물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얼마나 높아. 그렇게 오시고 넘어갑니다. 착공신고입니다. 634페이지 착공신고 찾으셨습니까? 착공신고. 자, 634페이지에 착공신고 등을 찾았으면 고개를 드십시오. 착공신고. 고개 드시고 필기되신 분은 암기하시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그 옆에다가 바로 필기합니다. 저하고 같이 합니다. 저하고 딱 받아 적으십시오. 자, 처음 들으신 분들 착공신고 대상은 필기합니다. 착공신고 필기 준비됐나? 갑니다. 자, 착공신고 대상은 1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번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여기까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적으십시오. 이 착공신고한 건물이잖아. 이 착공신고한 건물은 나중에 건축공사 끝나면은 사용승인 받아야 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공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과 사용승인 대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신고를 법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면은 하겠죠. 착공신고를 한 건물은 나중에 시공이 끝나면 바로 입주를 못해.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착공신고 의무가 없다면 시공완료 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낼 때 봐봐. 시험 낼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착공신고 대상을 외우라고 해도 이거 외운다고 한 문제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 이렇게 낸다고. 여기에 착공신고 대상에 신고 대상 가설건축은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허가 받은 가설건축은 착공신고 대상이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사용승인 대상도 아니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 거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오, 믿겠습니까? 오. 아니,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안 했으니까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험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 이걸 외우는데 외운 대로 시험 내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시험을 그렇게 낸다 이 말이라. 해석할 수 있는지. 누가 이런 거 단순히 암기하는 시험 내겠어? 그럴 시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외우면 되겠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시험은 이렇게 돼. 이건 여러분 외웠잖아? 그럼 봐봐요. 축조를 신고한 가설건축은 법적으로 착공신고해야 안 해? 안 하니까 사용승인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은 착공신고 안 했으니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시험을 내지.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은 사용승인 없이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오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시험을 내지. 이걸 예언한지 물어본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기대를 하면 안 돼. 발표한 거 책대로 예언대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것은 40%, 50%, 절반 정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책을 다 외워도 약간의 응용, 이해력, 융합, 복합.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좀 많이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고사 시대잖아. 보통 예비고사 시대고 있나 우리 형님들은. 그 전에 학력고사 시대가 많죠? 학력고사 시대들은 객관식 그 단순 암기였고 뭐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융합적이고 이해력, 창의력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좀 바뀌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알고 있어야 풀지 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절반 정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50점 넘기가 힘들다니까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고 수능 세대, 학력고사 세대, 예비고사 세대들은 쟤는 뭐죠? 저야 뭐 수능 세대 수능 세대를 가르쳤죠. 제가 옛날에 대입종합반의 유명한 사회선생이었어. 정치도 가르치고 정치, 경제, 이거 사회문화. 어릴 때, 젊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젊은 때고, 그때 어릴 때, 새끼 강사할 때, 그렇게 입문했으니까. 지금도 서점에 가면 제 책이 꽂혀 있어요. 사회책. 공무원 사회도 있고. 안 어울리죠? 그때 제가 이제 재수생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리는 재수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 근데, 진짜 재수생 종합반, 대입종합반 가르치면 느낀 게, 담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느낀 게, 우리나라 젊은이는 참 걱정할 게 없다. 아, 정말 집에서 걱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생활해보고 공부해보면은, 정말 착하고요. 아, 정말 착해요, 정말.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참 착합니다. 순수하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가 걱정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걱정스러워. 아이가 걱정스러운 거 아니고 진짜 생각도 바르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참 건전하더라고요. 든든했어서 되게 그때 느낀 게 우리 아이들은 참 바르게 잘 크고 있구나. 어른들이 문제구나 그런 걸 항상 반성했다고 내가. 어른들이 문제고 엄마 아빠가 문제구나. 아이들은 바르구나 느꼈어. 참 순수하더라고요. 네. 젊고 뭐 질풍노도의식이니까 가끔 울컥할 때도 있고 그죠? 가끔 그럴 때는 있지. 그거 없으면 그 시기가 아니지. 그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 진짜. 참 바르고 좋았었어 애들이.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 네. 여러분 건축법상 착공신고했다면 뭘 받아야 된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신고해야 될 법상 의무가 없으면은 사용승인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넘어가요. 네. 건축물의 사용승인 638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638페이지 5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다 왔네요. 이제 끝까지 사용승인 발표하고요. 저 위에 적어요.
저 위에다가 처음도 오신 분은 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다. 필기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빠지네요. 자,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다. 자,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합니다? 사용승의라고 합니다. 네. 건축법은 준공검사를 사용승의라고 한다. 그리고 주택법을 공부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주택법. 자, 주택법은,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용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모두 준공검사라는 말을 법상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건축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 주택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합니까? 사용검사. 그렇게 하는 사용검사. 사용검사. 그렇게 되죠. 자, 그때, 네, 건축법상 사용승인 갑니다. 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느냐면은 건축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 저쪽에 적어놨네.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사업주체입니까? 건축주로 불립니까? 건축주. 그렇게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건축주가 누구에게 신청하냐면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건축공사 완료 건축주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때 사용승인 처리기간,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교부한다. 그렇게 되거든.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여기는 이쪽이 중요해요. 여기를 감리자, 시공자, 건축 관계자로 끊임없이 속이고요. 여기가 이제 알짜배기입니다. 누구죠? 사용검사 끝자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법조문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은데, 잠깐만.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면서 시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용검사 근자가 돼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렇게 되겠지 뭐. 물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용검사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렇게 되죠. 예외 규정도 있어요. 원칙을 암기해두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처리기간은 건축법이 7일이고 여기는 며칠이죠? 15일. 사용검사 신청으로부터 15일 내에 네, 사용금 승인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확인합시다. 자, 사용승인 신청 대상 나와 있네요. 사용승인 신청 대상 뒤에 적으십시오. 제목, 양가를 1번. 사용승인 신청 대상 뒤에다가 가로 이런 거 적어보십시오. 받아 적으십시오.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함.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함. 아까 그렇게 했잖아. 그죠? 착공신고 대상과 동일함. 네, 그리고 양거리 1번 사용승인의 신청 대상, 2번 사용승인서 교부내 읽으십시오. 설명 다 했는데 금방 필기하면서.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639페이지 봅니다. 건축물의 사용 나와 있습니까? 제일 위에 3번이에요. 자, 건축물의 사용. 이게 사용승인의 효과가 됩니다. 효과. 밑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누가 아니면 준공사를 받은 누가 아니면 그런 의미잖아. 사용승인을 받은 누가 아니면 당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사용의 원칙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다. 예외가 있습니다. 네, 1번, 2번 묶어주고 별표하시고 참 중요하네요. 1번, 2번이 뭐죠? 사용승인 전 준공사를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야. 네, 1번. 그 신청기간 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기간 내에 뭘 교부하지 않죠? 사용승인 신청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 7일. 기간은 7일이야. 허가권자가 위 처리기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간 동그라미에서 이꼴 며칠? 7일.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줄 거예요. 임시 사용승인을 한 경우죠. 두 가지. 임시 사용승인 받았거나 7일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가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은 누가 아니어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죠? 왜요?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법상 착공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협의한 공용 건축물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돼서 안 돼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 가능하다고. 그럼 시험 이렇게 되죠, 이제. 다음 중 건축법상 사용 승인 없이 혹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1번 사용 승인 신청부터 7내 사용 승인 교부가 없는 경우. 맞잖아. 2번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맞잖아. 3번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맞잖아. 그리고 협의한 국가 등이 건설하는 협의한 허가권자와 협의한 공용 건축물 맞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축 허가 관련 건축 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를 알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용합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단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자꾸 줄을 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요즘에 출제 기형이 나니까 굳이 따진다면 수능형으로 약간 형식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도의 활용에 대한 예를 물어보는 거죠. 네. 넘어갑니다. 6번 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오세요. 640페이지예요. 640페이지 양괄호 6번. 임시 사용 승인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주십시오. R. 동그라미 3번 읽어드립니다. 줄 것이십시오. 자, 건축법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줄 것이고 원칙.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과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네,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명시의 규정이 없어. 몇 년 연장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 붙이면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지. 연장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고, 주의해 이럴 것도 많고, 그죠? 이럴 것도 많고, 그래서 좋죠. 네, 좋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기타 등등은 다 뺍니다. 이제 다 빼고 우리가 1, 2월 과정에 다루지 않았던 거 아주 중요한 파트. 네,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혼자 엄두를 낼 수 없는 거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으로 갑니다. 높이 제한 오십시오. 페이지들아, 높이 제한이 높이 제한. 678 감사합니다. 맞구나. 678 오십시오. 678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별표하시고요. 오늘 건축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참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1, 2월 때는 아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군요. 이거 딱 1시간 걸려요. 지금부터 1시간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알았어.